아빠까빨 간단하게 보고 듣는 인도네시아 뉴스 12월 14일 월요일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12월 13일 기준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전날에 비해 신규 확진자 수는 6,189명이 추가된 61만 7,820명, 사망자 수는 166명 추가된 18,819명, 회복자 수는 4,460명 추가된 50만 5,836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자카르타에서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오늘의 환율 소식입니다. 백제은행 오늘 오전 8시 기준 US 달러 살 때 14,115루피아, 팔 때 14,145루피아입니다. 루피아 대 하나 정도입니다. 하나은행 오늘 오전 9시 기준 매매 기준율 100루피아에 7.76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국영제약사 지주회사 비오파르마가 내년 1분기에 코로나19 백신 3천만회 분량을 제조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원료는 중국 시노백에서 단계적으로 수입합니다. 비오파르마의 호네스티 사장은 백신 원료는 내년 말까지 1억 2,200만 회를 단계적으로 조달한다. 이외에도 완제품 백신 300만 회분을 수입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백신 120만 회분은 지난 6일에 국내에 상륙했습니다. 호네스티 사장은 시노백제 백신 조달을 서두른 이유는 세계 각국의 백신 쟁탈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호네스티 사장은 이어 정부가 정한 조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등과 계속 협상 중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경찰이 2002년 발리 나이트클럽 테러에 사용된 폭탄의 제조에 가담한 것으로 혐의를 두고 추적해온 지명 수배자를 18년 만에 체포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찰은 아리스 수마르소노 등으로 알려진 줄카른 아엔을 10일 밤 수마트라 섬 동람봉에 있는 주택에서 체포했다며 앞서 체포한 무장단체 연루자들을 조사해 줄카른 아엔의 위치를 확보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줄카른 아엔은 저항 없이 체포됐고 현재 구금 상태로 수사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줄카른 아엔은 2002년 10월 202명을 숨지게 한 발리 나이트클럽 테러와 2003년 8월 12명을 숨지게 한 자카르타 메리어트 호텔 테러 등에 사용된 폭탄 제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미국은 2002년 발리 테러 이후 그를 지명 수배자 명단에 올려놨습니다. 인도네시아 명문 가자마다 대학교에서 생물학을 전공한 줄카른 아엔은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 테러 조직 알카에다에 합류해 군사훈련을 받고 폭탄 제조법을 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줄카른 아엔이 알카에다의 동남아 대표 중 한 명이고 빈 라덴 조직과 연락하는 극소수의 인도네시아인 가운데 한 명이라며 2005년 5월부터 알카에다 관련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당국은 제마 이슬라미아 작전 지도자 한발리가 2003년 태국에서 체포된 뒤 줄카른 아엔이 그의 자리를 이어받아 지도부 역할을 해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마 이슬라미아는 동남아 이슬람 통합국가 건설을 목표로 결성된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로 발리 테러를 비롯한 각종 테러의 배후 조직으로 꼽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수천 명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를 주최해 코로나19 보건지침을 위반한 혐의로 강경 이슬람 지도자가 구속됐습니다. 이슬람 수호전선 지도자 리지크 시하브는 여러 차례 경찰 소환을 거부하다 자카르타 경찰청에 자진 출석 후 구속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 대변인은 리지크는 도주하거나 증거인멸, 규정 위반을 반복할 우려가 있다며 유죄 시 최고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에 20일 동안 구속 수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흰색 가운과 터번 차림으로 경찰에 출석한 리지크는 나는 결코 도망가거나 경찰을 피해 숨은 적이 없다며 법과 규정에 따라 수사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지크는 3년 반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자진 망명 생활 후 인도네시아로 돌아온 뒤 한 달 만에 구속자 신세가 됐습니다. 리지크의 변호인은 사법 정의의 사망에 애도를 표한다며 다른 대규모 행사 사례와 공정하게 대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가 지난달 10일 사우디에서 귀국하자 수천 명의 지지자가 스카르노하타 공항에 운집하면서 여객기 이착륙이 늦어지고 의자 등 시설이 파손됐습니다. 보건부는 공항에 모였던 지지자들 가운데 95명이 이후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리지크는 같은 달 13일 자카르타 외곽 보고르에서 수천 명이 모이는 종교 행사를 열었고 다음 날 밤에는 자카르타 페탄부란 자택에서 1만 명 안팎이 참석한 무함마드 탄신의 기념 행사 겸 딸 결혼식을 열었습니다.
이에 자카르타 경찰이 코로나19 보건지침 위반 혐의로 여러 차례 소환장을 발부했으나 리지크는 38명의 변호사를 경찰서에 대신 보내는 등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달 7일에는 리지크의 경호원 10명이 고속도로에서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 6명이 사살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경호원들이 사용한 총기와 흉기를 언론에 공개했고 이슬람 수호전선은 독립된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최고의 관광지 롬복섬에서 길리 3개 섬을 연결하는 뜰룩, 나라, 롬복, 우따라 항구가 9개월 만에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3월 중순부터 항구는 영업을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뜰룩 나라 롬복 우따라 항구에서 롬복섬 북서부 해안의 길리 메노섬, 아이르섬, 길리 뜨라왕 섬을 오가는 관광선이 운항합니다. 북부 롬복군의 나즐물 군수는 코로나19 긴급대책본부의 방침에 따라 이전에 항구를 잠정 폐쇄했었다. 감염 확산 억제 효과는 있었지만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며 항구 영업 재개로 관광객이 회복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나즈물 군수는 이어 항구 이용객들이 코로나19 보건수칙을 지키도록 철저히 감독할 계획이다라고 말하며 더불어 롬복섬과 길리섬 관광객들도 위생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섬에서 댐 건설 공사를 하다 900여 년 전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터널이 발견됐습니다. 발리섬 북부 블렌랭군의 땀블랑 댐 건설 지역인 사완지구와 쿠부탄바한 지구 경계에서 오래된 터널이 인부들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이 터널은 처음에는 네덜란드 식민 시절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했으나 고고학자들이 조사한 결과 900여 년 전 11세기 고대 발리 왕국 시대에 건설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덴파사르 고고학센터 원장 이 구스티 마네는 이달 8일 우리 팀이 현장 조사해보니 터널 크기와 발견된 문자 등이 앞서 사완지구 성신마을에서 발견된 터널과 유사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성신마을 터널에는 건설 연도를 알려주는 글자가 있는데 서기 1011년으로 파악됐다. 아낙 웅수왕 시절이라며 새로 발견된 터널 역시 11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고고학센터 원장은 고대 발리 왕국 시대에 이미 관계용 터널을 만드는 활동이 있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물려받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터널이 발견된 지역 주변에 고대 발리 왕국 시대의 유적이 더 남아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12월 14일 인도네시아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느리마까시